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폭이 시장 예측치를 대폭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3월 헤드라인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0%로 모두 예측치보다 0.6%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3.8%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을 하회한 이번 수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PPI를 구성하는 한 축인 재화 가격이 2023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인 1.6%를 기록한 것인데 노동부는 3월 재화 상승의 약 절반은 휘발유 가격이 15.7% 급등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축인 서비스 부문 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게 나와 수요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16일 2차 대면 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종전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이 해상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하는 가운데 대화 재개 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면서도 이란이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WTI와 브렌트유는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스턴 골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원유 선물 시장은 이란 전쟁이 촉발한 유가 급등세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를 유가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전망이 유지되는 한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유가가 수개월 동안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다른 상품의 가격으로 전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더라도 그것은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 심리를 행동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블랙록은 몇 주 전 중동 충돌 격화를 이유로 위험 노출을 낮추며 관망으로 물러섰지만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 재개 움직임과 전쟁의 경제적 파급이 제한적이라는 신호로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블랙록은 실적 시즌에도 주목했습니다. 중동 전쟁 속에서도 기업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올랐고 AI 기대감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특히 미국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이 예전보다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판단으로 최근 뉴욕 증시 반등과 맞물리고 있는데요. 전쟁 직후 위험 자산 비중을 줄였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다시 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간밤 S&P 500 지수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르면 16일에 이뤄진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종전 기대감 속에 WTI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전쟁에 대한 안개가 걷히자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엔트로픽이 공개한 새로운 AI 모델 미토스 때문에 AI 소프트웨어주가 일자리 출렁였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S&P 500은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어디에 있었을지 오늘 해선시대에서 함께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오늘 해선시대는 실전에 강한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해선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는 태건입니다. 지난 첫 방송 이후 많은 관심과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선물, 항생, 나스닥, 오일 골드 복귀를 해보면서 여과 없이 태건 차트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태건 차트 속에 숨어있는 보조지표를 찾아라 뭐 이런 주제인데 많은 분들이 골드선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보조지표와 태건 차트의 골드선을 같이 비교를 해서 왜 태건 차트의 골드선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재밌고 좀 흥미진진하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에서는 주요 상품들 복귀해 보면서 태건 차트로 대응을 했을 때 어떤 타점과 결과가 있는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강의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볼게요.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결렬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한 채로 장을 열었으나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흐름이 뒤집혔는데요. 22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장대 양봉이 연출됐고 상승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0.70% 상승하면서 25,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소개해 주신 대로 태건 차트 통해서 복귀해 주시면서 어떤 타점과 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소개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요. 네네. 가장 먼저 어떤 상품부터 봐주실 건가요? 일단은 아침에 국내 선물, 그다음에 항생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은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나스닥 또 그 폐장이 되고 나서 그 결과치에 따라서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또 달라지니까 꼭 주식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침에 장이 그 8시 45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장 출발하고 살짝 상승, 오늘은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한 25% 정도. 그리고 나서 살짝 올리는 듯 하더니 밑으로 빠지면서 골드선 아래 하단 지표 파란색, 자, 쌍봉 매도 신호 나왔죠. 자, 여기 진입 자리 맞습니다. 매도 진입. 수익이 나죠. 자, 그다음에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쌍바닥 매수 신호. 근데 그 앞에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제가 지금 170틱 차트로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골드선에서 붙여서 매매할 때는 60틱에 있는 신호를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틱에서 매도와 매수가 나와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 75% 선에서 익절을 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법 했는데 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밀려서 본청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70틱에서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 진입, 수익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자, 후반에도 계속 그 이후에도 3바닥, 4바닥 계속 매수 신호가 나와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5파가 끝나면 하락 3파가 무조건 존재하니까 규칙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진입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매도 자리를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진입 자리가 없었습니다.
골드 밑에서 나오는 빨간색 매수 신호는 다 무시. 위에서 나오는 파란색 매도 신호, 하단에서 나오는 빨간색 매수 신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칙이 깨지고 나서 골드선에 붙여서 나오는 쌍바닥 매수 신호가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매수 신호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신호봉이. 그래서 잠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양봉으로 마무리되면서 위로 올리면서 신호봉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밑으로 진 누르면서 신호봉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매수는 진입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쓰리바닥 매수 신호, 매수 진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점 깨기 전까지는 홀딩이죠. 또 여기서 살짝 밀리더니 다시 매수 신호 나오면서 또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서도 수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골드선 밑으로 빠지면서 쌍봉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진입했으면 수익. 자, 목표가는 처음에는 좀 짧게 봐야 되는데 상위 75%. 근데 이 선에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또 쓰리봉이 나오면서 중심가까지 밑으로 빠지면서 수익을 좀 크게 주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 국선은 그래서 진입 자리가 4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모두 다 진입을 했으면 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항생 바로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이 아침에 항생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야간에도 계속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급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오늘 강세장이 좀 연출이 되겠구나라고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해외 선물하면서 뭐 예측하고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냥 차트만 보고 대응하면 되는 뭐 그런 영역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다가 골드선을 맞고 쌍바닥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내볼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골드선 밑으로 빠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25,875까지 목표가를 잡고 매도를 진입을 하고 그 가격에 딱 청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쓰리봉의 매도는 진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고점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 선이 가로선이 이렇게 있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진입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흘려보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매도 신호.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매도 신호는 일봉상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나오는 매도 신호였습니다. 이 일봉상의 5일선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태건 차트에 있는 선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는 선이라고. 그래서 이 선을 돌파하고 나오는 선 매도 신호인데 바로 진입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선에서는 약간의 혼조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저항받고 떨어질 때 이 저점을 깰 때 매도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손절은 저점 깰 때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이 너무 길어지니까 잔파동을 이용해서 일봉상 5일선 위에 손절을 잡고 홀딩. 그리고 수익 마무리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가 문제인데 자, 저점에서부터 하위 25% 선에서부터 신호가 나오고 근데 외바닥에서 나왔습니다. 원웨이로 그냥 올려버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60틱에서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가 나오면서 진입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도 매매는 안 했지만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조금 크게 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진입 자리 없이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오늘 아침부터 만약에 퇴근 차트로 매매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여기 와서 좀 체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 저도 못 봐가지고 좀 체크를 했는데 자, 아침에 일찍
7시 39분입니다. 뭐 이 시간에 매매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실 텐데 그래도 복귀니까 체크는 하겠습니다. 매수 신호 나와서 올라갔습니다. 100틱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매도 신호는 제가 진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시가 하위 25%선 지지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매도로 진입을 했다면 전고점이 돌파를 안 했죠. 손절을 요 위에 잡기 때문에 자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한 56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신호도 진입을 했다면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셨다면 분명히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있는 매수 같은 경우에 제가 동그라미만 쳐놓고 여기 매수 진입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자 캔들하고 골드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잡더라도 골드선 위에 손절을 잡게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하락을 캔들이 골드선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러면은 내 손절만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골드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매를 좀 잠시 멈추시고 일단은 잠파동을 이용해서 다시 자리를 잡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오는 매수 신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일 때 나오는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만 제가 쳤는데 골드선하고 이격이 또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손절을 잡아도 골드선 위에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자, 이 신호도 한 번 정도는 좀 무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진입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10시 30분 넘어서 매도 신호 한번 나왔었네요. 여기에서 매도 신호 하면 또 짧게 또 끊어 쳐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매수 신호 지금 미장 시작하고 나섭니다. 매수 신호 만약에 진입했다면 수익이 크게 나는 지금 쌍바닥이죠. 매수의 저점과 매수의 저점을 비교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그리고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오는 매수 신호 진입하면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과 항생, 나스닥 오늘장 복귀하면서 태권 차트로 살펴봤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 또 살펴봤는데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실제 진입 여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쭉 복귀하면서 살펴보니까 태권 차트와 좀 친해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술적 분석 이어서 체크해 보고요. 타점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확인해 보시죠.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6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ADX, 하이엔로즈,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태권 차트 상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은 일봉을 살펴보게 되면 골드존 위에 일단은 올라탔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향을 너무 못 맞췄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또 한 말씀 하셔가지고 완전히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오늘은 골드존 올라탔고요. 자, 일간으로 보면 일단은 양봉 켰죠, 오늘. 그러면 무조건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밑으로 저가 25,560 밑으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매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는 25,263 25,25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지지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지금 뭐 상승이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는 구간이라서 계속
매수 대응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틱 차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900틱으로 봐도 현재는 매수세가 좀 우세합니다. 근데 지금 25,793 저항 걸려 있죠. 저항 걸려 있고 뭐 지금 뭐 바로 매수를 따라간다기보다는 최소한 25,720 언저리까지 조정을 준 상태에서 다시 매수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더 규칙이 좀 깨지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쌍바닥이 나오면 매수를 좀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파동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저와 종고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는지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틱에서도 뭐 당연히 매수 존에 있고요. 지금 현재 살짝 조정 주고 있습니다. 조정 주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많이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라고 짚어주셨고요. 25,56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 25,250포인트 선에서 지지선 확인해보자고 짚어주셨습니다.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보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더 많은 노하우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선물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유가는 양국이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2시 12분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이 이르면 이번 주에 대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고 23시에 다시 한번 음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5.96% 하락하면서 9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태건 차트에서는 어떤 이유로 또 움직였는지 오늘장 복귀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 도와주시죠. 네, 5일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쌍봉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신호의 고점, 매도 신호의 고점 비교해서 매도 신호 나왔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조금 내려갔는데 일단 우리가 오일이나 골드, 나스닥 이렇게 매매를 할 때 30틱 이상이 가면 본청을 잡거나 청산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익을 좀 챙기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오일 같은 경우 여기서 매도 요만큼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36틱입니다.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못 챙겼다 그러더라도 일단은 본청에는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죠. 자, 진입하면 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그다음에 여기 매도 하나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손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손절 나갔는 건 나갔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손절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쓰리바닥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진입을 하면 한 3, 40틱 이상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요. 일단은 퇴근 차트에서 각종 선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선들을 일단은 1차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선으로 2차 목표를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외바닥에서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매수 신호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매도 신호. 자, 이 매도 신호가 약간 문제가 되는 계속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그런 매도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골드선하고의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매수는 돌파를 하고 나서 골드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때, 매도는 하락 돌파를 하고 다시 골드선을 저항받고 떨어질 때, 이런 위치를 가장 선호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서 잔파동의 신호가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신호는 진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골드선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쌍봉 매도 신호는 그냥 허공에서 나온 매도 신호죠. 그래서 이런 신호는 아무리 쌍봉이지만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규칙이 깨지고 나서 새로운 쌍봉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진입을 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수익을 많이 주죠. 이거 제가 몇 틱인지 체크를 안 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한 100틱 이상은 100틱 이상이 아니라 250틱 정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런 추세가 나왔고 오늘 미장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일에서 그렇게 먹을 폭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태건 차트로 크루드 오일도 오늘장 복귀해 봤습니다. 매수는 돌파를 하고 나서 골드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매도는 하락 돌파하고 골드선 저항을 받고 떨어질 때가 확률이 높은 신호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8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주셨네요. 지금 함께 보면은 5.73% 하락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이슈 측면에서도 매도가 우위일 것 같은데요. 네. 태건 차트 내에서는 또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됐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큰 방향은 매수예요. 매수인데 오늘 일간으로만 봤을 때 제가 저번에 큰 방향으로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간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도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공간이 많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뭐 반등을 준다 손 치더라도 오늘 아래 꼬리를 얼마나 많이 달아줄까? 근데 저점이 어딘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자, 틱 차트 900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00틱으로 봐도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지선 91.98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살짝 조정 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이 91.98을 밑으로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일봉으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저점 저가 91.05까지 하락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지선을 만약에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영역은 뭐 계속 크게 오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아래 꼬리를 얼마나 좀 달아주느냐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70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0틱 같은 경우에는 골드선을 살짝 올라탔습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계속 아래 꼬리를 말씀을 드리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래 꼬리를 얼마나 달아줄까, 그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윗꼬리를 얼마나 달아줄까를 유심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 뭐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락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속보들이 밤에도 실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만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차트 믿고 차트가 가리키는 대로, 차트가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매도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랫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를 체크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속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자고 또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전략 짚어봤고요. 골드도 상품 전략 확인해 볼게요.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의 유가와 달러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 선물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시 54분부터 상승 추세를 시작했고 23시 19분 4,834달러까지 올랐는데요. 1.40% 상승하면서 4,83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골드는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장에서는 또 태건 차트로 어떤 신호가 있었을지 확인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골드를 요즘에 좀 매매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폭이 너무 커서 손절을 한번 잡게 되면 100틱 이상 손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틱 같으면 금액도 상당하죠. 틱당 가치도 거의 뭐 15,000원이기 때문에 100틱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골드를 태건 차트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7시입니다. 뭐 이 매수 신호 들어가시는 분은 안 계실 테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쳐놓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쌍바닥 매수가 나왔는데, 자, 이것도 지금 골드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제가 이것도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진입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갔는 게 벌써 35틱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거는 진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진입 자리는 없습니다. 전저점을 다 깨버렸어요. 이 매수 신호의 저점이 앞전에 매수 신호의 저점을 깨버렸고요. 계속 다 깨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쌍바닥 매수 신호 나왔는데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오는 매도 신호는 다 무조건 무시. 자, 그리고 나서 쓰리봉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도 굉장히 좀 좋았는데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습니다. 너무 아깝죠? 자, 이것도 무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포봉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근데 이것도 지금 중심까지 딱 걸쳐져서 나오는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셨다면 100틱 정도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장 시작하고 나서 매수 신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익이죠. 여기 엄청난 수익입니다. 100틱 이상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태건 차트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손절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진입해야 되는 부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복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매도가 손절이 나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손절이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여과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좀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내일 아침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태건 차트로 오늘 장 복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골드는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른 기술적 분석도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골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7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ADX, 윌리엄즈R, CCI,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태권 차트 내에서 골드선 위에 있을까요? 골드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나요? 골드선 밑에 있는데 오늘 매수가 강세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위주가 맞을 것 같고요. 현재 골드선 하단선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4,860 언저리에 골드선 하단선 저항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로는 만약에 시가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매도 위주로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가 언저리에 또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가 만약에 일봉상 지금 양봉인데 음봉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가격은 4,769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틱 차트 900틱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골드가 움직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900틱으로 보면 오늘 아침부터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자, 어쨌든 골드존 위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900틱으로 매수를 해도 수익이 엄청나게 컸겠죠. 진폭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한 300틱, 400틱 정도 신호 나오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은 규칙이 한번 깨지고 나서 새로운 쌍바닥 매수 신호에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매매하는 170틱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수익은 엄청나죠. 여기에서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수. 자, 이거 뭐 골드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어서 이 신호에 못 따라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자, 여기에서 매수 신호 또 나와주고 있고요. 계속 상위 75% 선을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골드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보다는 밑으로 골드선 밑으로 좀 빠지더라도 조금 견디셨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매수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12시 넘어서는 계속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이후에 윗골이 얼마나 달아주는지 그거 체크하시고 해외 선물은 매수든 매도든 양방향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골드 매수 팻말 들어주셨고요. 4,860달러가 저항선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태권 차트로 주요 상품들 오늘장 복귀해 보기도 하고 또 타점까지 짚어봤는데요. 태권 차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요.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나눠주신다고 하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오후 8시 30분에 진행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태권 차트를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그 태건 차트 속에 숨어있는 지표를 찾아라. 숨어있는 지표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태건 차트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골드선 그거 하나만 믿고 상방을 가느냐 하방을 가느냐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동평균선 한 개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골드선과 그물망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물망 차트 많이 사용들 하실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이미지가 태건 차트고요.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태건 차트에 그물망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태건 차트에 제가 이 차트를 만들 때는 필터링과 공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그 공간을 그냥 비워둬도 제가 그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굳이 그물망 차트를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자, 골드선과 이동평균선 사이는 그물망 차트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골드선 위에서 영매매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골드선 위에서 영매매를 하게 되면 그물망 안으로 배팅을 하는 거죠.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물망 속에는 아주 촘촘한 단기 이평선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은 무조건 관망의 구간입니다. 그냥 시장 밖에 나와서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기가 힘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골드선과 일목균형표. 자,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 자, 골드선이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이 골드선을 빨간색 선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편의상 좀 다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하단 지표가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 이 지점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통과하는 지점이고 골드선을 통과하는 지점과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골드선 밑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점, 그 다음에 구름대 밑으로 하락하는 그 지점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 골드선하고 구름대하고 만나죠. 캔들이. 그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표는 이름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립니다. 그러나 개념은 같다. 그리고 제가 이 일목균형표의 숫자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목균형표를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 1, 2의 그 공간에다가 색깔을 칠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름대라고 하는데 보통 매매자들은 이 구름대를 아래에서는 저항, 위에서는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골드선 하나만 있어도 이 구름대하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의 두께가 골드선과 이평선의 이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골드선하고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이격, 캔들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구름대의 두께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드선으로 가깝게 붙게 되면 구름대의 두께도 얇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골드선 하나로 다 통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골드선과 MACD 영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하단에다가 MACD를 제가 깔아놨습니다. 자, 위에 태건 차트죠. 자, MACD 영선을 돌파하는 지점과 그 MACD에도 단기 이평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영선을 돌파하는 지점,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지점, 캔들이 골드선 위로 올라타는 지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MACD 영선 아래로 하향 돌파,
그다음에 하단 지표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지점, 그다음에 캔들이 골드선 밑으로 빠지는 지점이 동일합니다. 자, 제일 끝에 보면 MACD에 있는 이평선이 영선으로 바짝 붙어서 갑니다. 캔들도 골드선 바짝 붙어서 가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셨던 일목, MACD 영선, 태건 차트의 골드선 이 세 개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틀릴 뿐이지 원래 개념은 동일하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실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평선인데 골드선이 도대체 며칠 선이냐? 이거는 조금 비밀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자, 태건 차트 위에 게 태건 차트고 아래 게 일목균형표, 뭐 MACD 다 동일하게 이렇게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 위에 있는 태건 차트는 골드선 한 개만 가지고 아래에 있는 세 가지 지표를 모두 담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밑에 있는 경우에는 답안지 3개를 갖다 놓고 정답이 똑같은 답안지 3개를 갖다 놓고 3개가 일치하면 뭐 교집합이 생기면 매매를 하겠다. 뭐 이런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이 골드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좀 골드선이 도대체 뭔데 저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이걸로 좀 해소시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차트에다가 MACD도 집어넣고 일목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물망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 지금 골드선 위로 올라탔느냐? 골드선 아래로 빠졌느냐? 이겁니다. 정답이 그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깨끗해지면 시장의 노이즈가 사라지면서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드선, 태건 차트의 골드선과 단기 이평선 이거는 단순한 보조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태건 차트에 숨어 있는 지표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태건 차트는 골드선이 중심인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물망 차트, 구름대, MACD 등의 장점들을 모두 한 번에 가지고 있는 차트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골드선에 대한 비밀은 함께하는 공간 내에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오후 8시 30분에 진행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셨던 핵심 전략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